네. GM 대우 나간 자리, 뭐 이제 그와 관련된 상생 일자리 지역 그 전북 군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한 6개월 전에 우리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여기를 이제 SM이라고 그 인수한 기업이 현대 계열에서 성장했던 그 자동차 전장 사업부인데 아마 이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전기차 사업 쪽으로 전환이 돼야 결과적으로 여기 지역 그 회사가 살아날 거고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전환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라는 방송을 해드렸고 또 그와 관련돼서 개인적인 메일에도 이걸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전기 화물차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조선비즈입니다. 네. GM 나간 자리에 군산형 일자리로 전기차 출고. 문 매우 기쁘다. 아니 그 문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조선 싸가지 없는 거 아니니? 어? 걔들 새삼스럽게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 원래 왜 없습니다. 싸가지 없니 이러면 네. 어떡해. 그런 원래 건가? 싸가지 없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애들인데. 언제 임기 끝나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럴 거야 이제. 뭐라고 하겠죠. 아무튼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드디어 1호 전기 화물차 다니고 벤이 첫 출고를 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다면서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사업 추진에 힘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또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완성차와 부품 회사들이 2024년까지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도 1,700개 이상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명신 군산공장에서 다니고 벤 출고를 축하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차 출고식을 개최했다. 이 전기차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명신이 다른 참여업체인 대창모터스의 위탁을 받아 생산한 것이다. 자, 이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었던 거는요. 현재 있는 그 부품 업체들을 가솔린 엔진 제품을 만들던 부품 업체들을 전기차로 전환한 거예요. 그 전환 과정 중에 네. 정부의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쪽 그것도 방향하는 거죠. 예, GM 등 이제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중견기업 등하고 벤처기업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 뭐 2023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7만 8천 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이 7만 8천 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있는 공장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은 기업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으면 중국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초창기 시장에 저기가 간 게 아니야. 그 일반적인 승용차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소형의 경차형 자동차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서브에 가까워요. SUV에 가깝습니다. 2인용이래요. 네, 2인용. 그러니까 승용도 되면서 짐도 실을 수 있는 굉장히 다목적 그 차량인 거거든요. 소형 화물 네.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에 쓰여질까요? 택배, 배송, 배달. 그러네. 개인 지금 사실 뭐 딱이네.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전기가 지금 굉장히 싸요. 같은 휘발유차 그렇죠. 비교하면 전기차 충전해서 지금 있는 전기 가격으로 가정에서 충전해서 쓰면 소나타로 설명을 드리면 소나타 형태의 차를 400km 하루에 운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솔린으로 운행하게 되면 400km 같으면 한 6, 7만 원 이상의 연료비가 들어요. 근데 전기차라면 2만 원 이상이 안 듭니다. 그렇죠. 2만 원 이상이 안 들죠. 그리고
일단 소모 부품이 없어요. 전기차는. 그렇죠. 예. 뭐 따로 엔진 오일을 간다든지 그러네요. 이런 게 전기만 없거든요.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5년, 6년 이상을 배터리 전기 계통에만 문제가 없으면 정비 없이 이걸 운영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들이 너무 비싸거든요. 수명으로 돼 있는 것들은. 네, 보조금을 보조금을 받아도. 2, 3천을 받아도 최소한 3, 4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자, 이런 차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격도 싸게 출고가 될 것이고요. 네. 방금 말한 서민형 일자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른 기사를 보니까 출고가가 3,680만 원인데 정부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가 9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은 이제 실제 구입 비용은 1,2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비싼 오토바이 값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근데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 네. 일인이라. 네. 근데 이런 전기차들을 활용하게 되면 일단 소음도 없을 것이고 환경 문제도 안 일으킬 것이고 운전자들도 좀 더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운행을 통해 가지고 택배 작업이든 배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아세실님께서 카센터 다 문 닫을 듯 하셨는데 사실은 정비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산업 구조화가 전환되면서 이제 생겨나는 참 그건 어쩔 수 거고요. 없는, 예. 예, 사실은. 내구성이 좋아서 돈 안 드는 게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충전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과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충전 배터리를 교환해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화가 이 오토바이 그 스쿠터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 종목 중에 네. 업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었죠? 머큐리였어요? 머큐리였나? 그렇습니다. 네. 머큐리가 지금 이러한 배터리를 제가 산 거. 시끄러. 이 스쿠터 배터리들을 교환해가지고 네. 충전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멈출 염려 없이 널려 있는 대리점에 널려 있다고 표현 안 되군요. 전국의 가맹점들에 가가지고 배터리를 기름 넣듯이 바로바로 갈아서. 바꿔주면서 충전에 의한 시간 로스가 없게끔 운영할 수 있는 준비도 착착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결과적으로 앞으로 뭐 지역 경제도 살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또는 탈탄소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시작됐다. 이 또한 이문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군산형 일자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거고. 근데 사실 지역에 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 자동적으로 수도권에서 분산이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일자리도 지역에. 안 만들고 인프라도 별로 안 좋은데 자꾸 지역으로 사람들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공장이 인천이나 경기에 생겨버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겨 나간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력 인프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동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숙련된 인력들이 있다가 공동화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으면 일본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가 공동화되고 상가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외주로 이주하면서 그 도시 자체가 완전 유령 도시가 돼버리는데 맞아요. 그럴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살려냈다는 거죠. 그렇죠. GM이 나간 자리에 또 들어왔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갑자기 좀 사족이 길어지는데 쌍용 자동차도 이때 조만간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쌍용이 생산하던 전 품목을 전기차화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쌍용차를 세워나겠다는 회생 계획을 또 준비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오호. 네, 문제는 이제 손상 그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인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고 노동자에 대한 처리 같은 게 있겠습니다만 대의로 쌍용을 살린다는 데에 주도가 되고 전기차 사업은 어차피 대한민국을 빠져나가서 할 수가 없어. 그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사업에 관련된 산업군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우리나라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어쨌든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면은
일자리의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산업 성장하던 방식하고 지금의 신성장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사실은 직종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취업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직업군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밀고 있었던 뭐 이 정도면 무난하지라고 생각했던 직업군들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어른들이 야, 너 이거 이런 직업 가져라고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뭔 직업이 생기고 뭔 뭔 직업이 직업이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 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진짜 이게 제가 방송을 꿈꿀 때만 해도 지상파 아나운서밖에 없었어요. 유튜브 근데 없었어요. 준비하는 중간에 케이블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백수가 돼서 놀고 있는데 팟캐스트가 막 뜨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팟캐스트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뜨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걸 지금 다 거쳐온 거야. 그러니까요. 야. 어쨌든 이게 뭐냐면 군산역 일자리 정부가 이게 상생 지역 일자리로 지정을 했고, 전북에서 군산 일자리 사업으로 이 전기차를 이제 출고를 한 건데, 이게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그다음에 정부, 지역,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다 합작을 해가지고 이 성과를 낸 거거든요. 이분 덕입니다, 이게 다 또. 기자, 판사, 아나운서도 사실 없어질 직업 1순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란 직업은 없어진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예. 이제 AI가 진짜 이쁘게 이렇게 그 모델링 해가지고 렌더링 해가지고 왜 돌려깎기 한 그렇지. 아이가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의상비도 투입할 필요 없는 그런 AI가 대신 이제 역할을 대신 나도 필요 없어. 이거 잘하면 이거 우리도 없겠는데. 그럼 내가 진짜 AI만 빨리 개발되면 퇴출이 1순위야 여러분들은.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네. 면에서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해야지. 다음 단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뭐지? 예, 하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의 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류를 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했어야 됐을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현대차가 불안한 미래를 보고 이거를 투자할 저기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원래 진짜로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못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기업군이 무너져 버리면 국가가 대응해갖고 이걸 살려낸 예가 거의 없어요. 지금 왜 닛산이 나갔는데 스페인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냐고. 자, 한 번 망한 공장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망한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극복할 만한 강점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전기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도 자동차 회사 망하면 도시 하나가 거의 황폐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기대를 거는 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과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차로 바꿔서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러려고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없는 거, 미국이 못하는 게 배터리라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모든 나라들이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유럽 G7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럽 자동차 시장은 우리 거다. 중국은 이미 끝났다. 폭스바겐 독일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 단신이에요. 이게 재영이가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플 소식인데 전영현 SDI 사장 헝가리 외무장관과 회동하며 투자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 동생 다니면서. 아무튼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헝가리에 이제 기본 그 배터리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얘기거든. 살 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헝가리는 이번에는 뭐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헝가리가 나왔네요. 왜냐면 기존 공장이 있으니까. 헝가리를 비롯해서 폴란드, 체코, 그렇죠. 이런 쪽, 그 동유럽 쪽에 제조 공장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제조 공장들이. 왜냐면 이제 그쪽 지역이 아무리 인건비라든지 싸니까. 뭐 여건이 좋고 네. 일단 이제 전력 수요가 좋다 그래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이쪽 나라들에 이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실 SDI가 일찍부터 유럽 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왜냐면 유럽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유럽 진출해서 배터리 공장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벤츠나 뭐 폭스바겐 이런 데는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난데 중국제가 더 싼데 한국의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생산량이 유럽적 1위입니다. SDI가. 역시 기술력도 1위가 됐습니다. 역시 이재용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잘 돼. 그동안 삼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하청 공장을 할 것처럼 현지에 가서 이게 납품 해주는 그런 형태의 OEM 제조 공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올 6월 초에 자신들 브랜드로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를 유럽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OEM 안 한다는 거야. 우리 거 사서 사가란 얘기거든. 우리 걸로 해라.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삼성 SDI가 진행하고 있는 판형 배터리 이런 널찍한 판형 배터리를 위주로 갈 때만 해도 중국산이 워낙 싸니까 중국산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형 배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효율을 높인 게 접는 방식이었다는 거지. 셀을 접는 방식. 그리고 이 접는 방식을 중국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갖고 시장에 내놨는데 우리 거만 제대로 된 걸 확인한 거야, 안전성은. 유럽은 안전성이거든. 그럼요. 그래서 SDI가 유럽 배터리 시장을 당분간 좌지우지할 거라는 얘기를 쭉 방송에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뭐 때문이다? G7 회담에서의 일종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배터리 공장 유치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 헝가리가 붙잡는 거죠. 프랑스 가지 마세요. 여기다 하나 더 지어요. 거기 땅도 없고요. 프랑스는 일도 열심히 안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아이. 여기다 늘려가지고 거기다 팝시다. 그러니까 이게요, 헝가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헝가리가 지금 우파 정권이 그러니까 총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 착취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개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과 근무를 시키면, 그러니까 초과 근무도 400시간 이상 시킬 수 있게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을 예전에는 1년 안에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3년 안에만 주면 되게끔 다 규제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헝가리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래야지 살아남아 이러면서 지금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보기에는 저기서 공장을 하기는 너무 좋은 조건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하고 정확하게 딱 노동법을 비교해 보면 사실 공장을 짓는다면 당연히 프랑스보다는 헝가리 쪽. 왜? 인건비도 워낙 쌀 뿐만 아니라 규제 자체가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노동법 이런 거 거의 저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헝가리에서도 스마트하고 고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층 중에서 고인력들은 다 서유럽 쪽으로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헝가리 내부에 있는 청년들은 차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마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공장들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래 헝가리가 한 번 더 지난번 그 월드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중국 자본 유치해가지고 대학 짓고, 북대학 이제 그거 취소했잖아요. 취소했다고요? 헝가리를 기점으로 해갖고 말하자면 북유럽 자동차 시장을 먹으려고 헝가리에 침을 발랐던 중국이 쫓겨났어요. 돈 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헝가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한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진 거죠. 이것도 구군인 겁니다. 아까 이제 댓글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데 왜 기업들은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싫어하니까. 싫어한다기보다도 적극적인 지지를 안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잘해주는 만큼 분배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렇지.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얘들은 정부가 잘해줘서 내가 돈 버는 건 좋은데 내가 번 돈을 내놓긴 싫어. 근데 분명히 이렇게 잘된 성과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벌기만 하고 안 내놓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이 우리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브랜드 같이 K-파워가 만들어낸 지금의 어떤 이 호황이 정권이 바뀌게 돼도 그냥 그대로 유지될 거다. 이걸 만들어낸 주역은 정부나 정치인이 아니고 기업인들과 우리 기업들이 잘한 덕이다라고 하는 그렇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한 건 다 우리 덕이고 못한 건 다 정부가 못해서 한 거야. 근데 K 브랜드는요, 니네가 먼저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우리 대통령의 지난 4년 동안의 외교 성과 덕에 니들이 수혜를 다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도덕적인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씨발 너 누구를 갖다 대야 돼? 오세훈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거나 홍준표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관할하는 서방 기관들이 저거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는 뭐 서방의 국가들도 그때 우리 이 국장이 서방의 국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랄 거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 기업인들도 내심은 야씨 보수 정권이 약간 돈만 갖다 바치면 편하긴 했는데 우리가 성장하기에는 이 문재인 정권 같은 진보 정권이 그럼. 사실 좋아라는 걸 알아요. 박근혜 때 막 현대가 땅 사고 그랬잖아. 아니 투자 안 미친 거 아니야? 13조로 그 부지를 왜 사 근데 그거를? 그거 지금 땅값 10배 올랐다고 사람들이 현대가 더 현명했대. 그런 얘기 그럼 그 하던데. 10배 오르면 10배 가격 누가 사줄 건데? 안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르- 쥐들은 거기다 돈을 처발라 놓고 나중에 건물 올리려고 할 때 총 건축비 대비해 갖고 가격 높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자, 그 땅을 130조 주고 누가 살 거예요? 삼성이 사? 살 누가 사람 할 거예요? 없고. 애플이 사? 일단 세금은 많이 내시고요. 땅값 올랐으니까. 예.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이런 민주 정권 하에서 내가 조금 세금 내고 돈도 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구 꼴통들이나 일베들한테 자금 주지 마. 그렇지. 저 따위 기사 쓰는 애들한테 광고 주지 말라니까. 니들 듣고 있는 거 알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 그 박근혜 때 계속 뒷돈 주다가 다 지금 깜빵에 니들 가고. 우리 말이 맞는 거 알잖아. 알면서.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알면서 왜 그래? 자존심 한번 숙이면 니들이 생명력이 길어져. 우리가 비록 8만 밖에 안 되는 방송이지만 우리 방송 듣고 다른 데 전파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수백만이야. 왜? 딴 방송에서 들은 건 어디 가서 전파를 못해 쪽팔려가지고. 맞아. 할 게 없어. 근데 우리 방송에서 들은 거 있잖아. 어디 가서 얘기하잖아.
어머 그런 얘기를 너는 어디서 듣니? 그러면서 인싸가 돼. 네. 우리가 이래서 8만짜리 편파적인 방송인 거예요, 우리가. 참 좋습니다. 지금 8만이 그 8만이 어떤 8만이냐면 진짜 어디서건 핵심 인력들. 그럼. 그러니까 리더 그룹 8만이 모인 거야. 찐 우리는. 8만. 응, 네. 진짜. 지금 봐봐봐. 자기는 회사 다니는데 의사한테 진원사라고 3주 전에 얘기를 해갖고 의사가 의사한테. 뼈덕을 버는 거야. 본인은 한 주도 못 사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 밥 산다고 와서 기분은 좋지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냐. 근데 의사는 안 그런다? 이런 고급 정보를 너는 어디서 듣는 거니? 자신감을 갖고 붙으세요. 네. 이제는 정보가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이고 그러한 정보를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리고 겨우 15,000원짜리 감자 한 박스 600개밖에 못 파는 네. 그런 가난한 8만짜리 진보 편파 방송이 우리 아닙니까? 네. 8만 양병설 안 되고 우리 10만 그래도 10만 10만 양병설 돼야지. 일단 가야지. 10만은 가봅시다. 네, 아직도 10만 원. 본부장이 어디 가서 8만밖에 안 된다고. 아이고. 이렇게 관자로 한번 혼을 내주고 나니까 인제 와갖고 이제 그 집공장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야. 우리 괴산 청년 우리 괴산 군수가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계산의 아들. 야, 토마토하고 감자 조금 팔았을 뿐인데 송 작가가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괴산 군수를 배출할지 모르는 경제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농담을 드리죠. 저는 우리 본부장님 괴산 군수로 만들 겁니다. 네. 내가 대변인 할 거야? 캠프 그래? 대변인 할 거야? 우리 방송에서 우리 저기 선거 운동하고 본부장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있다니. 내가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어 생각을 해보니까 종신계약서 하나 오늘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예.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